그럼 제가 새롭게 최근 1년간 운영해오며 중요하다고 느낀 점과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었는지를 5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킴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인스타그램 그림 계정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는 팔로워가 2만 명이던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당해서 사실 새로운 계정으로 시작하고 거의 팔로워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 지금까지 1년여 정도가 지나면서 작년에 0명부터 새로 시작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현재는 3만 명이 넘었고 함께 시작했던 스레드도 2만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1년 정도 운영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팔로워를 늘렸는지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오늘은 저의 과정을 바탕으로 다시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참고로 작년에 올렸던 내용은 그림 계정을 시작할 때 기본으로 해가면 좋을 방법을 정리했던 거였는데 안 보신 분은 한번 본 다음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난 영상 링크는 고정 댓글에 올려둘게요. 그럼 제가 새롭게 최근 1년간 운영해오며 중요하다고 느낀 점과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었는지를 5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를 함께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완전 초반에 다시 시작을 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거의 없었을 때 새롭게 유입이 된 경로를 생각해보면 인스타그램 내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보다 스레드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스레드도 같이 0명부터 다시 시작을 하던 상태였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스레드가 인스타그램보다는 당시 도달률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제일 초반에 올렸던 그림피드의 도달률은 100명도 안 될 때가 많았는데 스레드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SNS였기 때문인지 신규 사용자들이 올리는 피드의 노출률이 훨씬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작을 했었지만 스레드가 훨씬 반응이 빨랐고 팔로워도 더 빠르게 늘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작년까지는 스레드에 좀 더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인스타그램은 그냥 그림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느낌으로만 기존 작업들을 올리곤 했었죠. 그런데 스레드와 인스타그램이 연동이 되다 보니 스레드에서 그림을 보고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와서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스레드는 노출이 많이 되긴 하지만 형식상 지나간 피드와 그림을 한눈에 보긴 어려운데 인스타그램은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일부러 인스타그램으로 와서 팔로우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둘 다 각각 많이 성장을 해서 유입이 되는 경로가 그때와는 달라지긴 했지만 저는 2가지 SNS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같이 활용해 나갈 생각이에요. 스레드에 대한 부분은 할 이야기가 더 많아서 다음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제가 계정을 성장시킨 2번째 방법은 그림 영상 릴스 올리기입니다. 작년에도 마지막에 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1년간 다시 집중해서 인스타그램을 키워보니 릴스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림 계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계정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작년까지는 릴스가 중요한 거를 알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올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초반에 작업을 다시 정리한다는 목적으로 그림만 올리고 해시태그만 이용했더니 정말로 유입이 거의 안 됐어요. 초반에는 인스타그램 안에서 도달률이 100명도 안 되니까 그냥 의무감에 그림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올리니까 아주 조금씩이지만 도달률이 200명, 300명 조금씩 늘어나긴 했고 팔로워와 도달률을 1000명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한계가 있었고 결국엔 릴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림 영상 릴스를 올해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릴스 챌린지도 한번 참여했었죠. 만약에 혼자서 릴스를 하기 어려우면 이런 챌린지를 찾아서 참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릴스를 올렸어요. 릴스도 초반에는 바로 반응이 확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림만 올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유저에게 노출이 더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림 피드만 올릴 때는 도달률이 최대 1000명 정도였었는데 릴스를 계속 올리기 시작하자 2000명, 3000명 조금씩 도달률이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신규 유저들의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2달 정도를 올리고 30개 정도의 릴스를 올리던 5월의 어느 날 갑자기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게 되었어요.
인스타그램을 정말 오래 운영해왔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유입이 폭발하고 팔로워가 늘어났던 적은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했어요. 하루 동안 실시간 계속해서 팔로워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막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자 새롭게 올리는 릴스도 같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전에 올렸던 릴스들도 덩달아 조회수가 올랐죠. 스레드에도 그림 영상을 같이 올리고 있던 상태였는데 원래는 반응이 스레드에서 더 먼저 터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 영상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콘텐츠인 걸 알고는 있었는데 스레드에서는 아무리 영상에 관심을 많이 받아도 그 지속기간이 길어봐야 이틀 정도였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정말 신기한 게 한번 터지고 나니 진짜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스레드에서는 아무리 높아도 조회수가 10만을 넘지 못했었는데 인스타그램은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서 계속 꾸준히 올라갔고 유입되는 속도가 조금씩 줄긴 했지만 아직도 그 릴스를 통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어요. 결국엔 몇 달이 지나서 지금은 총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그 릴스 하나를 통해 새롭게 생긴 팔로워가 무려 14,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비슷하게 같이 터진 영상이 한두 개 정도 생겼는데 그렇게 릴스 두세 개만으로 저는 갑자기 한순간에 새로운 팔로워가 2만 명이 넘게 생겼어요. 떡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만 했었는데 저에게도 일어나니까 그때는 너무 신기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터진 5월 이후부터 저는 계속 비슷하게 그림 영상 릴스를 올리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들어갈 때마다 100명 이상의 팔로워가 꾸준히 늘어나고 조금씩 늘어나는 속도와 조회수는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3만 명까지 몇 달 만에 확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릴스를 시작한 게 저에겐 엄청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릴스는 인스타그램이 계속해서 밀고 있는 콘텐츠 형식이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더 꾸준히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릴스를 아직 안 하고 계신다면 한번 길게 보고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과정을 기록하기입니다. 요즘은 새로 시작한 계정이 정말 릴스 몇 개만으로 10,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계정들을 잘 분석해서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단순히 결과물만 올리는 게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만의 과정을 영상으로 잘 전달하는 계정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올렸던 릴스 또한 그런 과정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보기 좋은 결과물 한 컷보다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잘 전달될 때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림 또한 단순히 완성된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래서 그려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고 그걸 편집해서 릴스로 올렸더니 좋은 반응이 생겼던 거였어요. 그걸 통해서 저도 더 과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단순히 그림 과정뿐만이 아니라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전시를 하는 과정, 더 다양하게 영상으로 기록해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만약 그림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면 부족한 그대로 연습을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하루하루 변화하는 과정을 올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림 분야는 AI 때문이라도 앞으로 과정과 그 안에 작가의 생각, 의도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더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림만 올렸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나의 과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벤치마킹 하기입니다. 계정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다면 빠르게 성장을 한 계정을 먼저 찾아봐야 해요. 그림 계정들도 보면 참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올리는 방식들도 다양하거든요. 작가가 직접 등장해서 그림에 관련한 팁을 이야기하고 정보를 주는 영상과 피드를 올리기도 하고 저처럼 그림 과정만 집중해서 올리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그림 작가 계정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그림 계정의 장점 중에 하나는 꼭 말이 필요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그려지는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만 잘 만들어서 올리면 언어와 상관없이 다 이해가 되고 볼 수 있기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손쉽게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해외 작가들의 계정도 참고하면 좋아요. 저도 올려왔던 그림 과정 영상이 배경음악만 있거나 그냥 그리는 소리만 있는 영상이어서 그런지 알고리즘이 신기하게 해외 쪽으로 퍼져나갔어요. 단숨에 팔로워가 늘어났을 때 확인을 해보니 신규 팔로워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대만 등등 해외 유저들이 다양하게 유입이 돼서 갑자기 피드에 영어로 된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러면서 저 또한 해외 그림 작가들의 계정들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런 작가들 계정의 콘텐츠들을 많이 보고 참고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되 너무 처음부터 국내만을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게 해외까지 포함해서 참고하고 계정을 운영하면 콘텐츠를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5번째 방법은 인스타그램의 변화에 맞춰 운영하기입니다. 이건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라 모든 SNS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전 계정까지 합치면 인스타그램을 10년 가까이 운영해 왔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당연하게 쓰이는 릴스나 하이라이트 기능도 처음엔 없었던 기능이거든요. 그만큼 플랫폼의 흐름이 계속 바뀌어 왔죠. 예전엔 잘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전혀 효과가 없을 때도 있고, 새로운 기능에 잘 적응하면 짧은 기간에 큰 반응을 얻기도 해요. 최근 가장 큰 변화는 피드 비율이 정사각형 1대1에서 3대4로 바뀐 거예요. 이때 많은 분들이 기존 이미지를 수정하느라 혼란스러워했죠.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결국 플랫폼이 변화하면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춰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새로운 기능을 공부하고 업데이트 내용을 체크하면서 적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곧 하이라이트 탭이 피드 형태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정리해둔 하이라이트 아이콘들도 형식에 맞춰서 다시 손봐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앞으로 인스타그램은 더 확실히 릴스 중심의 구조로 갈 것 같아요. 해시태그는 더 의미가 줄어들고 이제는 콘텐츠의 내용과 문장 자체를 기반으로 한 추천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런 변화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적용하다 보면 계정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알려드릴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만 일단 새롭게 정리해본 도움이 될 5가지 방법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제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알게 되는 새로운 팁이나 인사이트가 생긴다면 중간중간에 또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릴스 하나만 가지고도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